시장의 시그널을 짚어보고 수익을 만들어가는 시간. 안녕하세요.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의 진행을 맡은 이채은입니다. 어제 기준금리가 내리면서 외국인들이 크게 빠져나갈까 걱정도 됐었지만요. 일단 폭발적인 매도 움직임이 포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좀 아쉽기도 합니다. 어제 하락하면서도 출발했던 시장은 다시금 양전환을 해냈는데요. 오늘도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0.14%의 강세로 돌아선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의 뒷심이 강해졌나 하는 기대감도 함께 모이는데요.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 속에서 주도 섹터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지 정재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과 다양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 특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섹터에 관해서 깊이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궁금한 종목 있으신 분들은 저희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을 보내주시면 방송 중간중간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의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양 지수 모두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2633선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고요. 코스닥은 773선 거래 이어갑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 양 시장 모두 개인만의 매수세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 시장에 대한 진단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미국이랑 이제 금리 차가 더 커지게 됐잖아요. 이래서 외국인들이 좀 빠져나갈까 봐 걱정도 되고 시장이 어떻게 반영할지도 궁금했는데 좀 시장에 힘이 있는 모습인 건가요? 금리 차가 줄었죠. 네. 어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경제 성장률을 더 하향 조정을 했죠. 우리나라는 그거밖에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추경 얘기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나간 부분들인 것 같고요. 미국 시장은 조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간만이 아니죠. 오늘 처음이네요. 자, 미국 시장 차트 한번 봅시다. 박스권이라는 부분들을 아마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19,000, 요 121선 자리대죠. 오늘 3거래일째, 4거래일째 연속적으로 음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아래 꼬리를 좀 달아줬습니다. 음봉 크기가 좀 크죠. 3개가 떨어졌어요. 오늘 반등을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박스권에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미국 시장이 죽는다라고 하게 되면 독일 시장도 빠졌어야 돼요. 독일 시장 어저께 브레이크를 잡아줬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나스닥 시장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를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테슬라. 지금 300불을 깼었죠, 장중에.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전 어제 매수 좀 했습니다. 테슬라 매수를 좀 했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또 많이 갖고 있는 거 팔란티어 125불을 찍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요 갭맥 구는 자리대 있죠. 80불대 85불 이하대 이 자리대 물릴 생각하고 매수해봐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기술주들이 반등이 어느 정도 좀 나올 수 있다는 얘기겠죠. 내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망 심리가 자극이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계실 거예요. 실적 괜찮게 나올 겁니다. 제가 예상은 그래요. 여전히 뒷돈을 주고 거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향후에 대한 전망,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다. 이 전망치가 좀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어찌됐든 기술주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비중을 상당히 많이 차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종목군들이 밀리기 때문에 나스닥 시장도 밀린 부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도 밀렸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 그래도 반등 시그널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 한국 시장도 지금 선반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하고는 좀 다르죠. 과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밀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지만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흐름들이 좀 괜찮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란 말이죠. 결국은 지수에 있어서 조정은 매수에 대한 기회로 삼으면 된다라는 점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종목 컨트롤로 들어가서 보게 된다라면
최근 들어서 못 올랐던 종목군들, 뭐 반도체 쪽에 있어 이제 레거시 쪽이라든가 2차 전지 이런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자, 요거 하나만 좀 보여드릴게요. 몇몇 종목군들을 아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이 올랐던 섹터들을 한번 볼게요. 하나오션이 하나가 좀 있을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추가를 해서 한번 봅시다. 하나오션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일단 여기 하나가 포진이 되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라면 과거에 있었던 종목군들 하나 좀 볼게요. 일단 HD 현대일렉 요거 하나 놓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보게 된다라면 에코프로 BM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보게 되면 자, 요때 시기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 맨 아래가 에코프로 BM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요 구간대 장 23년도 7월 달이죠. 이격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양봉의 모습들이 크게 나왔었죠. 그럼 이 색상을 채우질 않고 한번 볼게요. 요 때를 보게 되면 양봉이 크게 나오면서 이격이 벌어졌었죠. 그러면서 시세를 마무리하고 밀려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밀려 내려왔죠. 요 맨 위에 있는 게 하나오션입니다. 그 아래에 있는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예요. 방산, 조선 쪽과 방산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아래쪽 같은 경우는 전력 쪽이 되겠죠. 근데 이 지금 조선하고 방산과 전력은 모양새가 좀 다르죠. 방산 쪽과 조선 쪽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벌어졌고 월봉상의 이격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다시피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점 그리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3월 시장도 괜찮을 수는 있어요. 이들 종목군들이 계속 순환매가 이격이 좁혀지면 다시 움직이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3월 말부터 공매도가 시행이 되죠. 그러면 2차 전지인 에코프로 BM이나 LG 엔솔이나 이쪽에 공매도가 들어올까? 아니면 많이 올라가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가 하나오션 쪽이라든가 이쪽으로 공매도가 들어올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거 다 알아요. 업황 좋은 거 다 알고 있고요. 그 부분들 때문에 올라오게 된 케이스죠. 만약에 저는 수익률적인 측면으로 보게 된다라면 조선이나 방산 이쪽보다는 오히려 전력 쪽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그 이유는 현대 엘리트텍 보게 된다면 6개월째 조정 횡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격 좁혀주고 있죠. 이쪽도 업황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방산과 조선과 전력 이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세 개를 놓고 봤을 때 가장 저는 먼저 매수를 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전력 쪽을 매수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오션 그 조선 쪽과 방산 쪽 같은 경우는 그냥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이 빠져 있는 2차 전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 전지 또 갈 거예요. 이거 올라간 것도 없습니다. 월봉 차트 보면 에게 아이고 참말로 요거밖에 안 올라갔어요. 더 올라갈 겁니다. 결론은 뭐냐? 3월달 시장도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 올라갈 겁니다. 로봇 쪽에 2차 전지 쪽에 있어서 얘기 나오는 부분들이 별로 없죠. 근데 솔솔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 있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 관점을 여전히 유지하는 그런 전략이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반대로 사야 될 구간들이나 이런 쪽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반도체 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쪽 사야 돼요. 여러분들 이쪽 사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롭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뭐 그런 섹터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크게 눈에 들어오진 않습니다.
뭐 재건 쪽에 있어서 종목군도 오늘 들썩거림이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식상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오늘 STO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나오죠. 법제화 추진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것도 그냥 식상하다 그런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좀 긴 관점으로 놓고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뭐 2차 전지 반도체, 원전? 전 이쪽은 좀 포함을 해보고 싶어요. 이 원전 쪽은 시작이니까. 오늘 SMR 쪽 관련해서 현대건설 2기 수주 뭐 얘기가 좀 있었죠. 올해 착공 들어간다고 얘기 나왔죠. 그러면 여기에 맞물려서 건설 쪽도 나름대로 좀 괜찮게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대기업들의 모습을 보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원전 쪽에 있어 시공 능력이 있죠. 대기업 중에 DLNC가 좀 괜찮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근에 GS건설 같은 경우 다시 원자력 발전 쪽에 있어서 이 팀을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겠죠. 이런 종목군들 또는 뭐 두산에너빌리티라든가 뭐 한전산업, 한전기술, 한전 KPS 이런 쪽에 있어서 종목군들도 일단은 원자력 쪽에 있어서는 관심을 가지고 봐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쪽의 섹터들 뭐 우주항공 쪽이라든가 양자, 자율주행 아직까지 이슈가 좀 남아 있죠.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지날수록 아마 상승 추세는 꾸준하게 나올 거예요. 이슈들이 좀 많은 그런 사항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정을 받았을 때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쪽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가 못 올라갔을 때는 금리가 높아서 못 올라갔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금리가 국채 10년물이 4.3도 깼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올라가고 있죠. 그 부분들은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으면서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같이 맞물리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2월 달 지표는 다 안 좋아할 거예요. 왜냐하면 1월 달에 LA 산불이 있었잖아요. 그 영향이 지금 2월 달 시장에 미치는 거고 3월 달까지는 좀 봐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제약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에 대한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4월 달에 관세를 부과하겠다, 뭐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웬만한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지 쪽에 있어서 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경우도 저가 매수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우리 시장 약간의 관망 심리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3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공매도 재개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본다면요. 아직 못 오른 쪽으로의 주가 상승이 자극될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많이 오른 쪽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 이 부분 반드시 고민하면서 대응해야겠습니다. 3월 시장에서도 아직 못 오른 섹터들 오를만 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 주인공은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원전단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까지 함께 기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부터는 특징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섹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조금 전에 제약바이오 쪽 지금의 저가 매수의 타이밍으로 보는 게 적절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제약바이오단의 약간의 이슈들도 있어서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실적을 냈는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포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24년도에 매출이 3조 5천억 원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성장 기대감까지 함께 모이면서 주가 상승에 좀 도모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 이에 더해서 알테오젠도 반등 움직임을 포착을 했는데 이 오리온과 JV를 설립해서 공장을 증설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제약바이오단 이제 본격적인 이익 확대 구간으로 돌아서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우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합병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연결이 좀 될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신약에 대한 이 허가 이 부분들로 인해서 매출 확대 이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주가는 못 올랐죠. 계속적으로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오버슈팅이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20만 원 살짝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언더슈팅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15만 원 정도 때까지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그냥 한 16만 원에서 20만 원 요 사이에 박스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최근 들어 모습은 뭐 실적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오늘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조금 많이 무겁죠. 상당히 좀 무겁습니다. 월봉 차트를 좀 잠깐 보면 월봉 차트는 요 60개월 선이죠. 요 19만 원짜리대. 여기가 좀 강력한 매물대로 볼 수가 있어요. 요 자리대를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면서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시세의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투자 관점으로 보게 되면 셀트리온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에 있어서의 대표 종목으로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심 있게 봐도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이고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 오리온 쪽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을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뉴스가 돌았죠. 근데 알테오젠이 쉽게 잘 안 빠지죠. 안 빠지는 부분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들, 그로 인해서 로열티 수취받는 부분들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좀 현재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아마 이 계약 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 때문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계속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요 30만 원 이하로 사도 된다고. 그리고 난 이게 거의 이제 40만 원까지 올라왔죠. 넘어가겠죠. 전 개인적으로 신고가 봅니다. 작년 11월 달에 요 금액 넘어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상 상승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따라 들어가면 좀 부담스럽겠죠. 40만 원을 가려고 하게 되면 밀리고 40만 원 넘어가려고 하면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요 구간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 구간대 거의 2달 동안 횡보했죠. 여기서도 계속 이렇게 좁은 박스에서 지금 36만 원대에서 40만 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대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요 36만 원대 중반 요 자리대를 노려보는겠죠. 요 자리대에서 분할로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나쁘진 않다. 그 정도로 좀 보시면 된다.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좀 보게 되면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빠져 있잖아요. 안정적인 기업이죠. 렉나자에 대한 부분들 매출 확대 요 부분들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혈액제제 쪽에 있어서의 녹십자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빠졌죠. 급락이 나왔습니다. 올랐던 부분들에서 다시 제자리대까지 내려온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저가 매수 타이밍이 온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ST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T팜 같은 경우도 지금 박스 하단 자리대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쪽도 나빠 보이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받았을 때는 관련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자. 그러면 결론은 알테오젠이라든가 리가켄바이오, 그다음에 보로노이 그리고 에이벨바이오 이런 애들은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한 그룹으로 놓고 그다음에 유한양행이라든가 녹십자라든가 뭐 한미약품, SK바이오팜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신약에 있어서의 매출 증가 거기에 따른 성장 이 부분들을 이렇게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넥스라든가 아니면은 또 다른 부분들에 있어서는 ST팜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 CDMO 쪽에 있어서 생물보안법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해갖고 제약바이오 섹터는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셀트리온은 바이오 시밀러의 대표 종목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조정 시에 주목해보는 것도 괜찮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또 이에 더해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으로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조정이 잘 나오지는 않는 모습이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주목해봐도 괜찮겠습니다. 같은 섹터 내에서 유한양행과 ST팜 그리고 성장 모멘텀이 다 있으니까요. 조정 시에 같이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전문가님께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또 삼성전자가 클래시스를 인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더라고요. 삼성전자 측에서는 좀 부인을 한 모습이기는 합니다만 기대감 갖고 클래시스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제일 어리석은 거죠. 뉴스 나왔다고 사고 분명히 개인 투자자분들 제법 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걸 아마 사신 분들은 아마 레인보우 로보틱스 요거 생각하고서 들어가셨을 거예요. 아마도 요거 생각하고 요렇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거 생각하고 아마 클래시스 매수하셨을 겁니다. 자, 지극히 초보분들, 오늘 따라가 들어가신 분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찌됐든 부인을 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없는 부분들은 아니죠.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 자체는. 만약에 뉴스를 보고서 했다라면 단기 이평선이 깨지는 타이밍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원래 이게 사람이 올라가는 것만 눈에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반대를 해보세요. 안 올라가 있는 것들을 한번 보세요. 나중에 그 애들이 목돈이 돼서 돌아올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샀다 팔았다 단기 거래만 하라고 하죠. 돈 되든가요? 여러분들 돈 안 됩니다. 진드감씩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돈이 되는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 시장 자체가.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박스 상단이 어딘데요, 여러분들? 어딘지를 알고서 지금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2580 박스래요. 그럼 그거 넘어갔으면 추세 전환 아닌가요? 그럼 그 다음 박스가 어디냐, 이 부분들도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란 말이죠. 지수는 더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고 이격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쪽으로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못 올라가 있는 종목군들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 중에서 지금 반도체 뭐 심텍이라든가 대덕전자라든가 이런 기업들 왜 올라갈까요? 계속 뉴스는 나옵니다. 하반기에 업황 좋대요. 좋아진답니다. 삼성전자 하반기에 고속 성장할 거랍니다. 뭐 리포트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들 애들을 봐야 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삼성전자 뭐 많이 올라갔나요? 그 따르는 후발주들 많이 올라갔나요? 안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면 그들 종목군들을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반도체 샀어요. 오늘 사고 있습니다. 대놓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저희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일부 판 거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섹터들 위주로 보는 게 훨씬 더 좋다. 그 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요. 목돈 만들고 싶으면 못 올라가 있는 것들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이 인수설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이슈에 급하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아직 안 오른 쪽을 보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라고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에 투자하기보다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섹터에 확신을 갖고 투자하시는 쪽이 더 좋을 텐데요. 그 확신은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더욱 얻어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문가님, 지금 줄기세포 치료제 관련 종목 상담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메디포스트 11,54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5% 가져가고 계십니다. 메디포스트 계속 주가가 좀 빠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만 해도 0.45% 또 빠지면서 8,930원 부근에서 가격 형성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메디포스트 비중이 5% 정도여서 추가 매수를 고려를 해보실 만은 한데 시점이 어느 정도가 좋을까요? 자, 메디포스트가 올라갔던 거는 첨생법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올라간 걸 아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비중이 5% 정도라면 뭐 괜찮네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5,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15,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11,500원에 5%면 5% 정도는 더 매수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봉 차트를 봐도 이제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죠. 신저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바닥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뭐 만약에 추매를 한다라면 8,000원 이하권역에 기회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8,000원이라고 하니까 8,000원 정도라고 하기엔 좀 너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우선 8,400원 정도 때, 요 8,400원 정도 때 이하로 오게 되면 요 자리 때부터 8,000원 언저리 때까지 5% 정도만 더 매수를 하세요. 그러면 단가가 좀 낮아질 수가 있을 겁니다. 아무래도 10,000원 정도, 10,000원 이하 요 정도로 단가를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수익 보고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테마는요 끝나면
일정이 마무리가 되면 팔고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 걸 모르면 아예 테마는 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밀리고 있는 형국인데요. 신저가를 기록한 후에 좀 바닥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8,000원 이하 가격대에서 조금 더 매수하시는 관점은 괜찮아 보인다라고 조언을 더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실리콘2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어서 잠깐 짚어가고 싶어요. 실리콘2 실적 실망감이 좀 크다고 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만 해도 18% 넘게 큰 폭으로 하락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이 실리콘2 매수가가 3만 원대이고 2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시거든요. 여기서 좀 추가 전략을 세워봐야 할까요? 3만 원에 매수를 하셨대요. 이거 오늘 산 거 아니요? 오늘 산 거 같은데 이거? 자, 실적 미스죠. 실리콘도 확인해 볼까요? 실적 미스가 좀 하나가 있었고요. 미국 쪽에 있어서 좀 둔화된 그런 모습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장전에 뉴스플로우 계속 자료들을 찾아보는 상황에서 실리콘2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우선 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올랐죠? 그리고 나서 월봉 차트에 이렇게 밀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반등이 한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하락의 시발점부터 절반. 하락의 시발점부터 절반. 그러면 35,000원 저항. 여기에서는 예의상 매도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자, 일봉 차트 한번 볼게요. 하락의 시발점이에요. 하락의 시발점이 요 구간이 되겠죠. 여기에서 밀렸어요. 그럼 절반 되돌리면 35,000원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를 했다면 다시 눌리겠죠. 자, 만약에 이 실리콘2가 요 자리대 27,500원 요 자리대를 깨버리면 좀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마 2만 원대 초중반까지 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요 자리대까지. 그럼 이제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오늘 매도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했어요. 3만 원에 매수를 해갖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만큼 올라간 거 수익이 났던 거를 아쉬워서 못 팔았다고 생각밖에 안 듭니다. 오늘 산 게 아니라면. 그러면 대응을 해야죠. 대응을. 어떤 대응을 할까?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봅시다. 실리콘2가 올해 1,370억 엄청나게 급증을 했죠. 올해 25년도, 작년도에 1,370억, 올해 같은 경우 2,200억대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전히 지금 성장을 하는 거 50% 이상 성장을 하는 거예요. 밸류는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는 20%예요.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빠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27,000원대에서 추매를 한다? 요거는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매수가 위로 올라왔는데 대응을 못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관망입니다. 지금은 관망이 필요하고요. 하락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려야 돼요. 즉, 이런 식으로 양봉이 나오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거나 이런 식의 흐름들이 나와줘야 돼요. 그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예상 매수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비중이 20%이기 때문에 비중이 큽니다. 그럼 지금은 기다릴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은 기다렸다가 확인을 하고 매수라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시간적인 좀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는 아마 반등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고 3만 원 위로는 올라갈 거다라고 좀 보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관망하시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3만 원 위에서 매수가 위에서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거는 27,000원, 27,500원짜리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요걸 좀 기억을 하고 기다리시고 만약에 이거 깨진다. 그러면 아마 25,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질 겁니다. 그럼 차라리 25,000원 언저리 때까지 빠지고 양봉의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매수를 해서 단가를 낮추고 3만 원 언저리 때에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투에 대해서는 27,500원이라는 가격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지를 반드시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비중이 좀 있는 편이시기 때문에 확인 후에 매수를 진행하셔야겠고요. 그 시점을 잡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겠고요. 나중에 반등 시에 3만 원 위까지 올라간다면 매도를 했다가 재진입하는 관점도 괜찮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S바이오메딕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기세포 관련 종목도 다른 한 가지인데요. 27,000원에 매수하셨고 30%의 비중 가져가고 계십니다. S바이오메딕스 오늘 0.61% 하락하면서 24,400원대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121선을 뚫고 추세 반전할 수 있을까 기대도 되거든요. 기대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우선 이 회사를 좀 보면 몇 년 적자예요. 제약바이오 섹터가 좀 사실 좀 어렵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제약바이오 쪽 섹터를 할 거면 이 회사에 있어서 임상을 어떤 부분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직접 찾아보셔야 됩니다. 근데 아마 찾아보시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실적이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쪽도 줄기세포 쪽 보니까 첨생법 관련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왔던 그런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지금 이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가 밀려 내려왔어요. 밀려 내려왔는데 지금 27,000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27,000원대 매수를 했어요. 요 하락 추세대를 벗겨내서 매수를 하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차트의 모양새는 지지를 해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선 28,000원 요 자리대 다시 한번 돌파 시도가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사실 저는 잘 모르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28,000원 위로 올라오게 되면 분할로 차익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이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가지고 어떠한 메리트를 느꼈다라면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긴 관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셨다라면 계속 좀 확인을 해보시고, 만약에 아니다, 단기적으로 봤다라고 하시게 된다라면 저 2만 요 자리대 27,000원 위로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되면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을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셨다면 28,000원대에서 또 분할로 챙겨보시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쪽을 투자할 때는 회사가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반드시 깊게 알아보고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점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좀 임박을 했습니다. 실적의 결과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종목들도 다양한데요. 먼저 심텍에 대해서 조금 더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엔비디아 실적 괜찮게 나올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PCB 관련주들은 또 어떤 움직임 나타낼 수 있을지 조언을 얻고 싶은데요. 전문가님, 마침 심텍 종목 상담도 좀 들어와 있어서 같이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0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7%입니다. 어떻게 좀 대응을 해가면 좋을까요? 45,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추매를 했어야죠. 이미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물어본들 답이 있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했다가 물릴 거예요, 아마. 요 추세대, 요 자리대죠. 추세선 그어보게 되면 아마 요 자리대가 강력한 저항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5,000원 요 원저리대가. 그리고 그 전에는 요 241선 요 자리대가 있겠죠. 그러니까 23,000원에서 25,000원 요 자리대가 큰 저항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가망성이 없어 보이고 하는 부분들에서 많이 빠져 있는 종목군들을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I, HBM 이런 애들은 올랐다가 제법 많이 올랐다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갔던 케이스들이에요. 한미 반도체를 보면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심텍은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는데 저점을 깨고 확 죽어버렸던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군들 되게 많죠. 이런 종목군들 사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구간에서
5%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손절하세요 그렇게 얘기한들 손절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서 추매를 하세요라고 한들 이 자리 때까지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럼 뭐 지금은 보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맞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만약에 27,000원대 정도가 되게 되면 좀 매도를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든가 아니면 한 차례 올라갔다가 확 밀려버렸을 때 그 구간대에서 만약에 이게 다시 15,000원대라든가 이런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된다라면 그때 차라리 비중을 한 2배수 정도를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25,000원 정도를 예상을 하고 보게 되면 주가가 지금 21,000원이기 때문에 5%라고 한다라면 지금 만약에 2만 원에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2배, 3배수, 4배수를 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4배수를 사야 한 24,000원 정도 때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럼 5%가 매수를 했다면 이 2만 원 이하로 20%를 사야 돼요. 20%를. 그래야 단가가 24,000원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본전하고 나올 수가 있겠네요. 약간 수익 내고 나올 수가 있겠네요. 2만 원 기준으로 매수를 한다면.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는데 아이고야 빠져버리면 여기서 박스 치다가 이걸 빠져버려서 갭을 메꾸러 내려온다면 이건 또 힘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2배수 이상 물타라? 라는 얘기가 지금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한 차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다시 보든가 아니면 꾹 참고 있다가 이 갭을 메우러 내려오는 그런 자리대가 오게 되면 그때 2배수 정도 물타든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 지금은 매도하라고 한들 매도할까 싶습니다. 매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참을 거지. 지금은 좀 더 기다리는 전략이 나아 보입니다. 지금이 추가 매수 타이밍으로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다려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다양한 전략들 또 추가 매수 방식까지도 함께 이야기를 해주신 만큼 적절한 전략 취해 가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조선 섹터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도 하나 있었는데요. HD현대와 하나오션이 손을 잡고 이 MRO 쪽으로의 수주에 더 힘을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조선주 쪽으로 좀 호재가 이렇게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상승 탄력을 크게 받아가지는 못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전문가님 이제 MRO보다는 LNG 쪽으로 좀 이슈가 넘어갔나 싶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사고 싶으세요, 조선주? 너무 올라서. 그죠? 근데 네. 왜 이슈를 다루죠, 여기서?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조선주가 이게 업황이 좋고 그런 부분들 이제 투자자분들 중에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습니다. 매수를 한다? 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지금 2만 원대에 있던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움직였습니다.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차트를 보시면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보면 월봉 차트예요. 하나오션. 이격이 이만큼 벌어졌습니다. 주가하고 이만큼이.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23년도에 23년도 요때도 보게 되면 이격이 쫙 벌어진 다음에 이만큼 눌러줬습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여기서 음봉이 틱 하고 나오면 손실이 되게 크겠죠? 아까 그 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조선 좋죠. MRO 쪽도 좋고 다 좋아요. 군함 좋고요. LNG선 좋습니다. 미국 쪽에 있어서의 흐름들이 있으니까 오히려 이쪽 조선 쪽을 많이 보는 것보다는 다른 기자재 쪽도 많이 올랐거든요, 사실.
성광밴드라든가 이런 쪽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상들이란 말이에요. 성광밴드라든가 뭐 태광 이런 애들도 좀 많이 올랐죠. 그다음에 하이로코리아 이런 애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피팅 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한국카본도 많이 올랐죠.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태웅. 그래. 태웅은 좀 더 낫겠다. 태웅은 좀 더 낫겠네요. 태웅도 기자재 쪽이잖아요. 풍력 쪽이기도 하지만 기자재 쪽이기도 하잖아요. 자, 그럼 실적 한번 볼게요. 여기 보게 되면 핵심 단조 부품을 좀 만들고 있다. 조선 발전 산업기계, 풍력 발전 이쪽에서 풍력 쪽이 더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태웅 실적 돌아섰네요. 그죠? 그럼 주가는 밸류가 뭐 비싸거나 하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이 태웅 같은 종목이 월봉상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다가 빠졌죠. 그런데 지금 바닥을 이제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이니까 이것도 좀 제법 올랐기 때문에 이 조정을 활용해서 이 13,000원 이하권역 이 자리대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기다렸다가 좀 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쪽을 좀 본다든가 아니면 뭐 엔진 쪽이라든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많이 올랐어요. 짧게는 하나, 둘, 셋, 넷, 5개 올랐으니까 A, B, C로 빠져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 눌림목을 좀 기다려야 되겠죠.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못 올라가 있는 섹터들을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요. 만약에요. 하나오션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현대 미포처럼 이렇게 빠져버린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어우씨 이렇게 나겠죠? 그러하니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고 21선을 깨는 모습들, 즉 7만 원대, 6만 9천 원짜리대를 깨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꼭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조선과 조선 기자재 쪽 모두 이미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습니다. 이미 많이 오른 쪽을 보기보다는 당연히 아직 안 오른 쪽을 봐야 할 텐데요. 이 조선 섹터가 호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진입하는 관점은 좀 옳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 열어두셔야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시장에 대한 진단을 주실 때 테슬라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었는데요. 테슬라의 주가 움직임 때문에 국내 자율주행주들도 좀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현대 오토웨버 같은 경우 오늘 1.68%의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13만 4,600원 부근에서 거래 이어가는데요. 관련 종목 상담 들어와 있어서 함께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현대 오토웨버 지금 상담 주신 분은 13만 9,200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비중 15% 가져가고 계세요. 이 차트상으로 봤을 때 좀 최근에 역배열 만들어가나 싶어서 보유자들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조언을 좀 해주시죠. 13만 9천 원대 비중이 15%면 그게 크게 걱정할 단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웨버 작년에도 2,200억대 성장을 했고 올해도 성장하죠. 내년도에도 성장을 합니다. 예상치 자체는. 밸류가 그렇게 높다거나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자동차 관세 뭐 이런저런 얘기들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현대오토웨버가 자율주행 쪽에 있어서는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현대오토웨버가 단독적으로 이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출시하거나 그러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뭐 테슬라 쪽에 있어 협업을 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13만 원대, 14만 원 이하권역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면 크게 걱정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고요. 월봉 차트에서 보게 되면 이 자리대죠. 16만 원대, 이 16만 원 중반 자리대가 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단 자리대가 이 13만 원, 12만 5천 원대, 13만 원, 이 원자리대란 말이죠. 거의 뭐 다 바닥권역까지 좀 내려왔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만 원 위로는 다시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 차익을 하거나 더 가져가거나 그렇게 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대오토에버 작년에 이어서 올해와 내년에도 실적 잘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매수가다라고 한 번 더 짚어주시기도 했는데요. 저항이 좀 나올 수 있는 가격대가 16만 원대라고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함께 기억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삼성 SDA 쪽으로도 지금 상담이 좀 들어와 있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만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 10% 가져가고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지금 차트를 봤을 때 좀 바닥을 확인했다고 봐도 되는 건가? 아니면 바닥 밑에 지하실을 좀 보지는 않을까 걱정도 돼서 참 어느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궁금해요. 16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참. 왜 대응을 안 하셨을까요? 이 자리 때까지 빠졌단 말이에요. 저점 자리 때까지. 이거는 단기로는 못 올라갑니다. 이거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알고 이거 매수를 하셨길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월봉 차트 보면 무지하게 오래 걸렸죠. 이거 지금 1년 동안 올라갔던 거 1년 동안 빠졌어요. 그러면 다시 이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거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겁니다. 이거 삼성 SDS 쪽에 보면 실적은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재무구조가 뭐 크게 나쁜 부분들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러면 글쎄요. 삼성 SDS 나쁘진 않은데 너무 무거워서 이거를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할까?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어디에서 14만 원 언저리대에서 빠져나와야 될 거란 말이에요. 일단 여기서는 요 언저리대에서 14만 원 13에서 14? 요 자리대는 빠져나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16만 원인데 지금 12만 6천 원이란 말이죠. 10%를 보유하고 있고 그럼 10% 매수를 하게 된다면 14만 원대가 넘어갈 겁니다. 14만 5천 원 정도가 평단이 될 건데 그러면 14만 원에서 팔면 한 손실이 약손실로 매도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전략입니다. 나는 시간이 넉넉해. 기다릴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12만 원 이하, 요 12만 원 이하로 내려오게 된다라면 요 구간에서는 10% 정도 더 매수를 하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다라고 하면 그러면 요 14만 원짜리 때 매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자리 때까지 반등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군들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나는 시간 못 참아 라고 하게 되면 이건 그냥 내버려 둔 상태에서 다른 종목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에 대해서는 장기 관점 또 단기 관점으로 나눠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14만 원대에서 좀 매도를 할 수 있겠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기다리기 어려우시다면 잠시 기다려 두시면서 다른 종목 쪽으로 눈을 돌려보시는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삼성전자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5만 1,900원이고요. 비중이 80%나 됩니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비중이 좀 상당히 큰 상황입니다. 분할로 수익을 좀 챙겨서 비중을 줄여야 할지 그 타이밍에 대해서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5만 1,900원. 어우, 선수야. 자, 길게 보셨습니까? 먼저 일단 생각을 해봐야죠. 난 길게 봤어. 80%야. 더 가야죠, 이거. 앞자리 숫자 바뀔 건데. 이거 6만 원 넘어갈 거고 7만 원도 봅니다. 이 자리 때 6만 원치는 무조건 넘어갈 거예요, 이거. 자. 지금 요 박스권이라고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박스권이다. 그러면 요 박스권에서 이 박스 상단 자리대가 그냥 5만 9천 원이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요거를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기술적 분석하게 되면 요 폭만큼 올라가죠. 요 폭만큼 요렇게. 그럼 대충 그 자리대 보게 되면 대충 6만 원대 후반이에요. 6만 7천 원, 6만 8천 원 뭐 원절이 되겠네요. 이거는 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이 친구가 지금 자사수 매입하고 있죠. 5월 달에 한단 말이죠. 5월 달까지 있어요. 5월 중순까지. 지금 여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보유.
나는 그래도 좀 빨리 하고 싶어. 6만 원 넘어가는 구간 나올 거거든요. 요때에 절반 정도 챙겨놓고 나머지는 좀 더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1차적인 목표가까지 도달을 한다면 절반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시고 나머지 절반으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시는 관점 유지하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후장에서도 성공 투자 이어가실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